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해로 문 열어볼게요. 유스차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이 계속 그래요. 뭐 아침이라던가 뭐 장 초반에 한 번 뺐다가 네. 다시 일으켜 세웠다가 뭐 쥐락펴락하는 듯한 움직임인데 그 안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서 저희가 한 3가지로 골라봤거든요. 우선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그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지 온라인 검색 상위 종목들부터 10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빅히트예요. 오늘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 아쉬운 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젠텍과 신풍제약 오늘 올라왔는데 수젠텍은 또 진단키트로 신풍제약은 치료제란 이슈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 엑세스바이오, 카카오게임즈,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제가 궁금해서 꼽은 종목이에요. 네. 대한항공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제 좀 슬슬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유창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잖아요. 네. 이 반갑다 1단계, 대한항공은 높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을까요? 몇 점일까요? 70점. 70점? 네, 하락하는 운임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하는 운임비, 70점을 주셨는데 조금 더 이 내용을 들어봐야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 보고 그다음에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38,000원까지 홀딩입니다. 이륙이 시작됐네요. 벨트 꽉 매고 가보십시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항공주, 여행주가 상승하는 거 봐서 큰 악재가 없는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바뀌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 뭐 여행업계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네. 그 중에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선방을 했어요. 네. 고객 수요 부분이 좀 줄어든 거를 화물 수요로 상쇄시켰는데 실적 기대도 괜찮을까요? 뭐 실적 기대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2분기도 서프라이즈였죠. 네. 뭐 고객 이제 운임은 제로나 마찬가지죠. 누가 뭐 해외여행 뭐 출장도 못 간 상황이었죠. 맞아요. 지금도 비슷하죠. 약간 이제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국내 뭐 여행은 뭐 좀 하고 있지만 해외는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 쪽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기대감이 높죠. 화물 수요 쪽으로 해가지고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한항공뿐이 아닙니다. 모든 전 세계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 보면 운임 가격이 한 50% 이상, 뭐 최소 30%, 많게는 네. 뭐 50%대까지도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 4분기나 내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좀 미지수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그 LCC 항공사가 뭐 그 베트남인가요? 쪽으로도 태국인가? 쪽으로 해서 이제 화물 운송 그 비행기 한 대를 개조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과도한 경쟁 자체로 인해 가지고 향후 사업에 대한 전망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화물 수요로 받쳐주고 있었는데 운임비가 경쟁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다. 네. 정말 악재겠네요.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주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데 그럼 어때요? 대한항공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걸로 70점 주신 건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전히 이제 해외 여행은 힘들죠. 특히 유럽은 뭐 팬데믹을 넘어서 아예 이제 폐쇄 조치까지도 맞아요. 좀 진행이 되고 네. 있고, 뭐 미국은 뭐 아예 뭐 포기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여행은 계속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약간 이제 국내 여객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고 화물 수요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데 다만 이제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22,000원 정도 반등하더라도 네, 반등하더라도 22,000원이 좀 걸리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되는 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한항공의 경우는 22,000원 제시해 드렸는데요. 뭐 이외에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던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런 LCC까지 다 포함했을 때 아직 항공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엄밀히 따지면 항공주들 네. 주가를 보면 대한항공만 그나마 이렇게 좋은 흐름을 맞아요. 좀 보여주고 있어요. 나머지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뭐 특히 이제 LCC 항공사들은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LCC 항공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풀고 싶어도 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제가 어저께 그 문자를 받은 것 중에서 아시아나항공도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더라고요. 국내를 한 바퀴 도는 한 바퀴 도는 항공
그 비행 서비스를 시작을 했지만 그러한 것은 정말 임시 방편인 것이지 그것이 전체 실적을 뭐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항공주들에 대해서의 투자는 네.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70점인데 다른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그만큼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중립적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또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종목들 체크해 볼게요. 온라인에서 검색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신풍제약, SK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오늘은 좀 강하게 반등이 모처럼 나와주고 있어요. 대한항공도 있고요. 그리고 이 10위권 안엔 안 들어있는데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종목 피플바이오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살아남은 새내기주라고 제가 물음표를 붙여봤어요. 아직까지 이제 3분의 네. 뿐이니까 좀 더 봐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카카오게임즈라던가 빅히트 엔터보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남았다고 봐야 될지 살아남을지 않을지 아직 모르는 건지 점수로 들어볼게요. 80점. 높네요. 네. 그리고 주식은 싸야 제맛. 주식은 싸야 제맛. 가격이 오늘까지 그래도 3거래 연속 올랐는데도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다는 것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피플바이오를 접근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주목해 보시고요. 투자자분들의 생각부터 살펴볼게요. 토론방에 들어가면은 치매란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보여요? 치매, 문재인 대통령 국책사업, 치매 인구 폭발 증가, 치매 가장 무서운 병, 치매 진단키트 노벨 의학상. 이걸 보니까 피플바이오를 치매 때문에 사셨구나. 딱 느낌이 옵니다. 피플바이오가 상장 3일 연속 급등하면서 공모가 대비 지금 41%나 상회했대요. 어떤 회사예요? 지금 나온 것처럼 다 나온 것 같은데 피플바이오가 무슨 회사냐면 우리가 약간 이 혈액을 조금 채취를 해가지고 그 치매라든지 그리고 그 퇴행성 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경퇴행성 질병을 진단을 하는 기업이고 뭐 진단 키트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는 쉽게 이게 딱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거든요. 좀 오랫동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피 한두 방울로 좀 조기에 좀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계속 치매 댓글도 나왔지만 어쨌든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그 관점 중심 있게 본 건강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치매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그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고 두려워하는 질병이다 보니까 이런 성장성이 높은 그 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그 기술 특례로 이 회사가 상장이 됐는데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 좀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카카오게임즈라든가 빅히트가 화려한 상장을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주가가 쭉 밀려내린 네. 것과 달리 아직 뭐 3일 뿐이지만 피플바이오는 내리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들과 다른 움직임을 보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싸게 싸게? 예. 공모가가요? 공모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뭐 카카오 게임즈나 특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논란이 좀 많이 됐는데 네, 맞아요. 상당히 비싼 가격의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50조 원이나 자금이 막 몰릴 정도니까 뭐 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의 공모가 됐고 거기서 이제 일명 따상이라고 하죠. 또 상한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제 고평가 논란이 한 번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오늘 뭐 반등은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20만 원 미만에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모가 하단에서 최하단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좀 덜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이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덜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뭐 너무 화려한 조명을 받고 상장하는 기업들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좀 알짜배기 혹은 뭐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좀 조용하게 상장을 해서 좀 요즘 같은 좀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네. 대안주로 좀 주목받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그 피플바이오는 요즘 같은 경우가 좀
시기적으로도 또 나쁘진 않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플바이오를 매수하고 싶은데 최근 새내 기주들의 이 롤러코스터장 때문에 못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네. 거예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갖고 계신 분들 또 갖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워드릴게요. 네, 어찌되었든 이제 네. 피플바이오도 3일 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아무리 공모가가 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됐다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3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 공모 가격 이상으로 좀 상승을 한 것이고 어지오늘 좀 윗꼬리가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걸 좀 본다라면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이상 가격에는 조금은 부담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새내기주들은 지지선을 좀 확보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지선 확보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3만 원 혹은 그 이상에서는 조금 중립적 시각에서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좀 매수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공모가 상단 부분, 공모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는 정상적 뭐 아주 비싼 가격이 아니라라고 시장에서 증권사들도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 2만 5천 원 전후로 해서의 지지선이 어떻게 좀 확보가 되는지 여부를 앞으로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점수는 낮은 공모가 때문에 80점 드렸습니다. 그럼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투자자분들의 선택에서 찾아볼게요. 아, 정말 이 종목 대단해요. 신풍제약입니다. 오늘도 2위에 올라와 있고요. 주가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과연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신풍제약 몇 점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신풍제약 점수는요? 60점. 60점이요. 네, 멈춘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멈춘 바람, 신풍제약의 바람 과연 멈췄을까? 우리 투자자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한번 토론방 들어가서 어떤 점 때문에 지금도 조금씩 매수를 하고 계신지 버티고 계신지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소식은 바로 영국 연구팀의 피라맥스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신풍제약이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대부분 중장기나 강성주준이 느긋해집시다. 호재가 점점 들리지 않습니까? 힘내세요. 라는 글도 있습니다. 정말 유례없는 상승을 보인 후에 숨고르 중인 신풍제약. 사실 이렇게 급등하면 대부분 끝없이 추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신풍제약은 추락하는 듯 하다가 지지받고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고 네. 지금도 조정을 받지만 더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오늘 다시 신풍제약을 돌이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앞에서도 나왔지만 뭐 영국 쪽에서 네. 좀 그 파라믹스인가요? 피라믹스 관련해 가지고 좀 좋은 어떤 뭐 이 코멘트 이런 것들이 나와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신풍제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기대감들이 많이 있죠. 뭐 미국에서도 혹은 해외에서도 한 3개 약품이 뭐 올 연말에 출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신풍제약뿐이 아니라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지금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조금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하다못해 기생충 약도 뭐 코로나에 뭐 어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맞아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긴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연구소 쪽에서의 발언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오기에는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만약에 이게 정말 뭐 핵심적인 이슈였다라면 뭐 최소 15%, 20% 이상 올라갔어야 되는데 10% 물론 아직 장이 끝난 건 아니지만 네. 10% 내외에서의 매물 부담감을 좀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아직은 뭐 좀 더 확인할 부분들이 많은 자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 살짝 발을 담그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 전략 궁금해요. 저는 뭐 살짝 매수하기에도 좋은 가격은 아니다 아.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피라맥스가 지금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고 뭐 3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코로나 치료제는 속도전이에요. 어떤 기업이 먼저 출시를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관심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러시아든 뭐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확인되지 않은 뭐
신약은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찌됐든 아직은 좀 피라믹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반영이 되었고 지금은 가격이 비싸다고 본다라면 네. 전 반등시에는 반등시?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발을 담글 때보다는 반등시에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급등주 픽3 신풍제약 피플바이오 대한항공 알아봤고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